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80년 7월 보안사에서는 이런 정보가 입수됐다. 최근 군부대 불교 행사 때마다 한 미모의 여인이 참석해서 매번 수천만 원대의 돈을 뿌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군 부대장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 이거 수상한데? 보안사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이름은 장영자, 나이는 40세. 엄청난 재력가로 행세하나 실제로는 빚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거 요주의 인물이잖아. 때문에 보안사는 각 부대에 장여인을 조심하라는 지휘 조언을 내리는가 하면 장영자에 대한 집중 관찰을 명령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장영자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전문대에 다니다 숙명여대에 편입했고 재학 시절에는 미인대회에서 1등을 할 만큼 미모가 탁월했다. 그러나 대학 재학 시절 첫 결혼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모두 2차례 이혼 경력이 있었다. 그런데 장영자는 70년대 이후 갑자기 사채 시장에 거물로 부상하더니 이미 30대 나이 때부터 엄청난 재력가가 되어 있었다. 잉? 대체 뭘로? 영부인 이순자의 삼촌이자 형부인 이규광이 장영자에게 거물 인사를 소개해주거나 증권 정보를 알려주는 식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다. 형부, 이번에 정보 대박 좋았어요. 하하, 하하하하하. 그러다 79년 유정회 소속 국회의원이자 중정 차장까지 지낸 이철이를 만났고 82년 2월 정관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여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다. 말하자면 장영자와 이철이는 부부이자 사업 동반자였던 셈. 그런데 바로 이때 안기부에 이런 정보가 흘러들어왔다. 요즘 금융시장에서 정체불명의 어음이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용토건이 발생한 어음이 50% 값으로 대량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값으로?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누가 대량으로 덤핑을 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거 분명 큰일인 것 같은데 당장 뒷조사를 좀 해봐. 그리고 2달 후인 82년 4월 공용토건이 어음 사기를 당했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글쎄 장영자가 돈을 꿔주는 대가로 약속 어음을 받아가더니 어음을 다른 곳으로 유통했을 줄은. 공영토건뿐만이 아니었다. 검찰 수사 결과 장영자에게 사기를 당한 기업들 하나 둘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럴 수가, 이거 완전 상습범이었네? 결국 검찰은 82년 5월 장영자 부부를 구속하기에 이른다. 코오롱 회장이 장영자에게 코오롱 건설을 매각하려던 순간의 말이다. 잉?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게 된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장영자는 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남편 이철이의 과거 경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현금을 빌려줬고, 정말 현금 100억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신 담보로 약속어음을 1,000억 정도 끊어줬으면 하는데요. 1,000억 원요? 그렇게 하죠. 제 남편이 누군지 알죠? 알다 마다요. 그러면 이건 특수자금이니 절대 비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용토건의 경우 빌려준 현금의 9배나 되는 1279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아냈고, 그렇게 받아낸 어음을 싼 값에 시중에 팔아넘겨 그 자금으로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식으로 엄청난 규모의 돈놀이를 했던 것이다. 그렇게 받아낸 어음이 총 7,111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에서 6,303억 원어치를 시중에 팔아넘겼다. 뜨억 7,111억 원? 당시 7,000억 원이라면 오늘날 가치로 얼마 정도일까? 물가 상승률을 토대로 한 현재 가치는 2조 2천억 원이 넘는 액수이고, 우리나라는 지난 33년 동안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5% 정도로 1982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물가는 3배 더 올랐음. 실질 소득을 토대로 한 현재 가치는 4조 1천억 원이 넘는 액수였다. 1982년에 비해 우리나라 실질 소득은 5.8배 더 올랐음. 고로 오늘날 가치로 최소 2조, 최고 4조 원을 사기 횡령한 것이다. 헐. 수사 결과 이들 부부가 생활비를 포함해 15개월 동안 쓴 돈이 약 45억 원.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물 쓰듯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하루에 3천만 원, 6천만 원씩을 사용했던 것. 장영자 사건의 후폭풍. 이 사건에서 의문으로 제기된 것은 어떻게 금융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은행장과 기업인들이 장영자의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 빌린 돈의 수배에 이르는 어음을 끊어줬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게 가능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100만 원 꾸기도 어려운데, 특히 태양금속의 경우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어음을 끊어주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헐. 그래서 사건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데. 무엇보다 장영자 부부가 기업들에게 받아낸 7,111억 원이라는 액수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7천억?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부정축제자로 지목된 정치인들에게 총 853억 원의 축제액을 환수했을 때도 온 국민들이 놀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와, 어떻게 그 많은 금액을 횡령할 수가 있는 거지? 이번에는 그 10배에 가까운 돈이 한 부부가 벌인 사기 행각의 규모였다니 국민들은 더욱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사건의 파장은 엄청났다. 은행장 2명을 비롯해 기업체 간부, 전직 기관원, 대통령 처삼촌에 이르기까지 32명이 구속된 것이다. 또 철강업계 2위였던 일신제강과 건축업계 8위의 공영토건이 부도 처리됐고, 이로 인해 일신제강과 공영토건에
소액주주 9,400여 명의 주식이 휴짓 조각이 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날리게 된 일신제강 직원들의 사진이다. 무엇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었다. 7,111억 원을 당시 달러로 환산하면 10억 불이다. 불과 4년 5개월 전 수출액 100억 불 달성으로 온 국민이 환호했을 때를 생각해보라는. 198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의 1.3%였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인고에 회자될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장영자, 이철이에게는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인 15년형이 내려지고 재산은 모두 몰수됐다. 하지만 감춰진 재산까지는 모두 몰수하지 못했으니